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기술 제2장 건설공구 및 장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의 건설공구, 철근 가공 공구,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2번 건설 장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계위험 방지 기술에서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중요한 내용 익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가 있고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가 있었죠. 그죠? 차량계다라는 말은요,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건설기계라고 하면은 건설을 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굴착해서 흙을 싣고 고르고 하는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차량계 건설기계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굴삭 장비. 굴삭이라고도 하고요. 굴착이라고도 하고 둘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 파는 기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셔블계 기계인데요. 첫 번째 파워 셔블. 힘이 좋은 게 파워 셔블, 파워 힘이잖아요. 그죠? 자, 기계가 서 있는 지반면보다 더 높은 곳을 땅 파게 할 수 있는 건 파워 셔블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이 좋은 파워 셔블은 이렇게 긁어내리는 거죠. 그죠? 흙을. 힘이 좋으니까 높은 곳에 흙을 이렇게 긁어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흙을 긁어서 굴착하는 방식이고요. 붐이 단단하기 때문에 굳은 지반의 굴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래그 셔블이다. 그죠? 요거는 백호라고도 잘 나오니까 두 개 같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드래그 셔블 또는 백호입니다. 파워 셔블을 제외하고는요, 기계가 서 있는 지반면보다 높은 곳을 팔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까 드래그 셔블 백호는 지면보다 낮은 장소 굴착에 사용되고요. 수중 굴착도 가능합니다. 지하층이나 기초 굴착에 사용되고요. 굳은 지반 굴착도 정확한 굴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셔블 백호는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파면서 파워 셔블처럼 굳은 지반 굴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래그 라인은 역시나 기계가 서 있는 위치보다 낮은 장소 굴착에 적당합니다. 굳은 토질에서 굴착은 되지 않지만 굴착 반지름이 커요. 그래서 굳은 토질은 굴착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은 토질을 굴착할 수 있는 건 파워 셔블, 드래그 셔블 두 개죠. 그 중에 파워 셔블은 높은 곳을 굴착하고 드래그 셔블은 서 있는 지반보다 낮은 부분을 굴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 드래그 라인은 수중 굴착, 연약 지반을 굴착하는 데 적합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램쉘도 작업평가도 또 잘 나옵니다. 수중 굴착이나 가장 협소하고 깊은 굴착이 가능해요. 호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물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호퍼에서 굴착이 가능한 게 클램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 클램쉘은 쫙 내려가서 이렇게 이렇게 흙을 이렇게 긁어서 모아서 올라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협소하며 깊은 굴착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클램쉘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역시나 연약 지반, 수중 굴착, 자갈 등을 싣는 데 적합하고요. 깊은 땅 파기 공사와 흙막이 버팀대 설치하는 데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랙터계 기계가 있는데요. 불도저가 있다. 그죠? 자, 요거는 불도저의 필기용이에요. 그죠? 자주 나오진 않아요. 회전하는 장치, 불도저가 이제 이동할 때 회전하는 장치에 따라 롤러 바퀴는 크롤러형, 타이어면 타이어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블레이드 조작 방식에 의한 분류, 와이어 로프로 조작하면 와이어 로프식, 유압은 유압식 되겠습니다. 블레이드 각도에 의한 분류가 필기에 한 번씩 나옵니다. 스트레이트 도저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각이 있으면 앵글 도저,
그 다음 틸트 도저.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는 스트레이트, 앵글, 틸트 도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거 한 번씩 필기에 출제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레이퍼인데요. 스크레이퍼 불도저랑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굴착, 흙을 파죠. 적재, 실어요. 그죠? 그리고 운반해요. 그런데 이 불도저보다는 운반 거리가 커요. 불도저는 단거리 운반이 가능하고요. 스크레이퍼는 불도저보다 조금은 중장거리 운반할 수 있다. 이게 차이라고 보면 되고요. 운반했는 흙을 성토, 그죠? 쌓아요. 근데 한 기계로 흙 깔기, 다지기 작업을 하나의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스크레이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착에서 적재해서 성토하고 운반하는 것까지는 불도저 비슷한데요. 깔고 다지기까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스크레이퍼이고, 스크레이퍼가 불도저보다는 운반 거리가 크다, 좀 장거리 운반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 되겠습니다. 잘 안 나와요. 출제되면 문제를 통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서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로더인데요. 자, 굴삭된 토사나 골재를 덤프 차량 등으로 요거는 대부분 흙을 실어서 운반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킷 깨 기계는 버킷 굴착기, 버킷 휠 굴착기, 트렌처 등이 있고요. 모터 그레이더 한 번씩 필기에 나옵니다. 토공판을 작동시켜서 지면의 정지 작업은 땅을 고르는 작업에 사용되는 게 모터 그레이더이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항타기, 항발기 그랬죠, 그죠? 항타기는 널 말뚝의 항타 작업,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하는 기계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스는 땅이고요. 땅이고 드릴은 구멍 뚫을 때 사용하는 기계죠. 그래서 어스 드릴은 붐에 어스 드릴용 장치를 부착해서 땅 속에 구멍을 파서 기초 공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뭐 이 정도 보고 지나가시면 되고 깊이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운반 장비, 그죠? 덤프 트럭, 벨트 컨베이어, 덤프 트레일러, 지게차 등이 있죠. 지게차 포크리프트는요, 가벼운 경화물의 적재, 실어서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짐 장비 있습니다. 그죠? 롤러. 한 번씩 이게 필기용으로 출제됩니다. 머케덤 롤러죠. 3륜 차형을 한 것으로 쇠석기층, 돌이 있는 쇠석기층을 다지거나 아스팔트 포장에 처음 다지기에 사용됩니다. 텐덤 롤러죠. 요거는 1륜 형식으로 머케덤 롤러의 작업 후 마무리 다짐. 머케덤 롤러가 작업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다짐으로 텐덤 롤러 사용하고요. 아스팔트 포장의 끝 마무리용으로 사용됩니다. 타이어 롤러는 접지압을 공기압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접지압이 클수록 깊은 다짐이 되고요. 필기에 이게 한 번씩 출제됩니다. 템핑 롤러인데요. 롤러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만들어 부착해서 돌기 때문에 고함수비의 점토질 집안, 물이 많은 점토질은 보통 바퀴가 푹 빠져버리거나 할 수 있죠. 근데 이 돌기 때문에 고함수비에 물이 많은 점토질을 다질 때 쓸 수 있고, 흙 속의 강극 수압 제거, 흙 속에 다져서 물을 뺄 때 사용하는 게 템핑 롤러입니다. 자, 요거 한 번씩 필기에 출제되니까 봐주시고요. 소일 콤팩터입니다. 사륜의 롤러에 철편을 붙인 평판식 진동 다짐 기계로서 사질토 다짐에 이용된다. 그래서 소일 콤팩터도 다지는 기계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참고의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수칙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이제 실기까지 중요한 거는 안전수칙 부분이죠. 이 부분 역시나 우리가 기계에서 공부했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을 파는 건설기계인데요. 달려가는 차량계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때 조치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는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땅 파는 삽이 있었다. 그죠? 첫 번째, 이 삽을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운전자가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죠. 가장 낮은 위치나 삽을 지면에 내려야 됐다. 그죠?
자, 그래서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건설기계니까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그죠? 두 번째 운전석에는요. 기계 정지하고 브레이크 걸어야 됩니다. 그죠?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키를 꽂아 놓으면 다른 운전자가 작동하니까 안 되죠. 그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자, 요거는 뭐였죠? 차량계 건설기계나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운전자 위치 이탈할 때 조치사항 내용 동일했죠. 그죠?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방지, 차가 넘어진다. 그죠? 어떻게 그리라 그랬죠? 멀쩡한 길을 가는데 넘어지는 건 차도 아니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차가 달려가는데요. 이렇게 부동 치마가 되거나 붕괴되는 땅을 지나가면 차는 당연히 넘어진다 그랬죠. 그죠? 이런 길을 갈 때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서서 멈추라 해야죠. 그죠? 첫 번째 유도자 배치. 그죠? 예, 이렇게 첫 번째 요거죠. 이렇게 땅이 침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집안의 부동 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였고요. 이렇게 붕괴된 땅에는 유도자를 배치해서 우회하라 해야죠. 그죠? 유도자 배치. 요까지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의 전도 방지 조치 세 가지 동일했습니다. 그죠? 집안의 부동 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유도자 배치. 그런데 땅을 파는 건설 기계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차 폭이 이렇게 넓은데 도로 폭이 좁으면 바퀴가 빠지면서 차가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로의 폭을 유지하자. 요거 건설기계에만 추가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가드의 설치. 그죠? 헤드가드는 운전자 머리죠. 헤드. 머리 위에 있는 가드, 보호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견고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자주는 아닌데요. 한 번씩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몇 개 적어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실없는 흙이나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는 거에는 헤드가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불도저, 두 번째 트랙터, 세 번째 셔블, 파워 셔블, 드래그 셔블. 셔블만 외워도요. 흙 파는 셔블, 파워 셔블, 드래그 셔블. 그 다음에 불도저, 트랙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로더도 해당되겠습니다. 수리 등의 작업 시의 조치 넘어가겠습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의 수리나 부속 장치 장착이나 해체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기계를 수리하거나 부속 장치 장착하거나 해체할 때는 누구를 지정?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작업 지휘자 업무 또는 역할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이거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작업 지휘자의 공통이었죠. 작업 방법이나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그대로 작업을 지휘합니다. 자, 요것만 이제 수리 작업할 때 작업 지휘자인데요. 안전 지지대 또는 안전 블록의 사용 상황을 점검한다. 예를 들어서 차가 있죠. 버스가 있다. 그죠? 버스가 있으면 이 버스를 일부를 이렇게 뒷부분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한다. 그죠? 이때는 고여주는 지지대를 사용해서 차가 내려오지 않도록 고여주는 안전 지지대나 안전 블록을 사용하는지 사용 상황을 점검하는 게 작업 지휘자 역할에 해당된다. 그죠? 그래서 차량계 건설기계 수리나 부속 장치를 장착이나 해체하는 작업에 작업 지휘자는 작업 순서를 결정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 지지대, 안전 블록의 사용 상황을 점검한다. 이렇게 두 가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반기계 넘어갑니다. 역시나 달려가는 차량계고요. 짐을 싣고 운반하는 하역 운반기계,
대표적으로 지게차 있었습니다. 그죠? 운전자가 운전이치 이탈 시 조치입니다. 건설기계랑 동일했죠. 그죠? 지게차라면요. 포크를 이렇게 들어 올려 놓고 운전이치 이탈하면 안 되죠. 요거를 가장 낮은 위치나 바닥에 내려라. 첫 번째였죠. 하역 운반 기계니까 포크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둡니다. 두 번째 운전석에요. 기계는 정지하고 브레이크 걸어야 합니다. 원동기를 정지,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합니다. 세 번째, 시동키를 꽂아두면 안 되고 분리해야 합니다.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이렇게 세 가지 해당되었습니다. 자, 금방 했다, 그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차가 전도, 넘어진다. 똑바른 길을 가는데 차가 넘어질 리가 없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라 그랬죠? 역시나 이런 데를 우리 지게차가 갑니다, 그죠? 당연히 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길이 이렇게 침하되거나 붕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집안의 부동 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이게 두 개가 있었고요. 유도자를 배치해서 미리 우회하라, 유도해야죠, 그죠? 유도자 배치까지 세 가지였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갔죠. 건설기계 뭐였죠? 도로, 폭을 유지하자, 그죠? 요거까지 포함하면 건설기계는 네 가지였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우리 트럭 같은데 화물을 적재할 때 해야 할 조치 보겠습니다. 자, 트럭에 이삿짐을 실을 때는요, 첫 번째,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려가지고 너무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일단 이렇게 이삿짐을 트럭에 이렇게 싣는다라고 할게요. 이게 트럭 앞부분이고, 그죠? 자, 이렇게 짐을 싣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짐을 골고루 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골고루 싣자. 앞에 적어라 그랬죠? 골고루. 그죠? 자,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한다. 골고루 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높이 X. 너무 높이 실어서 운전자가 앞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그죠?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세 번째, 너무 많이 실어도 안 돼요. 너무 많이 X 그랬죠. 그죠?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돼요. 다 실었다면 우리 로프로 이렇게 묶어야죠. 그래야 달러갈 때 붕괴가 안 되죠. 네 번째는 국내 운반차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조치를 한다. 그죠?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골고루 싣자,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너무 높이 실어서 안 됩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합니다. 너무 많이 실어도 안 됩니다. 최대 적재량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실었다면 로프로 묶어야 붕괴되지 않겠죠.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조치한다. 이렇게 네 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단위 화물의 무게가 얼마 100kg 이상의 화물을 싣는 작업이나 내리는 작업할 때는 누구를 지정하라? 작업 지휘자를 지정한다. 그죠? 이때 화물 무게 기억해야 합니다. 몇 킬로그램 넘어갈 때요? 100kg이 넘는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반드시 작업 지휘자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 시에 작업 지휘자 임무를 보겠습니다. 지게차에 100kg 넘을 때 작업 지휘자가 뭘 해야 하나? 공통이죠, 그죠? 첫 번째 작업 지휘자는요, 작업의 순서,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한다. 일단 대부분 들어가니까 모르는 작업의 작업 지휘자 나오면 1번 그냥 적자 그랬죠, 그죠? 두 번째 공통입니다. 작업 지휘자는 오늘 작업에 사용하는 기구나 공구를 점검해서 불량품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이 떨어지거나 사람이 추락하거나 붕괴 우려가 있거나 감전될 우려 있거나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는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 안 된다, 그죠? 요거까지 세 번째 공통이었습니다.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줄여서 관계 근로자 외에 출입 금지 조치 이렇게 줄이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개는요, 작업 지휘자 공통으로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이렇게 출입 금지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 적으시면 되고요. 자, 요것만 뭐냐면 단위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는 적재함에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 것. 이삿짐을 이제 다 갖고 왔어요. 짐을 수부룩 실어서 로프로 묶어 놨잖아요. 그거를 풀거나 덮개를 벗길 때는 짐이 낙하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하라라는 게 작업 지휘자 역할입니다. 그죠? 로프를 풀거나 덮개 벗기는 작업을 할 때는 적재함에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 것. 이렇게 네 가지 되겠습니다. 자, 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지게차나 뭐 덤프 트럭 이런 거죠. 그죠? 수리. 부속 장치의 장착이나 해체 작업을 할 때는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 이렇게 수리할 때는 작업 지휘자 지정해야 하고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역시나 작업 지휘자 임무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뭐였죠? 작업 순서를 결정, 작업을 지휘합니다. 앞에 건설기계도 수리할 때는 뭐를 사용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게차도요, 예를 들어 수리한다면 포크를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여기 작업자 들어갔거든요. 기계 정지시켰지만 이 포크가 떨어진다면 작업자가 맞아서 다치죠. 이게 뭐다? 안전 블록. 안전 블록이다. 그죠? 안전 블록 또는 안전 지지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나 차량계 건설기계를 수리하거나 부속장치를 장착하거나 해체할 때는 안전지지대, 안전블록의 사용 상황을 점검하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 동일하겠습니다. 자, 제한 속도의 지정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나 차량계 건설기계, 어쨌거나 달려가는 차량이다. 그죠? 최대 제한 속도가 시속 10km 이하인 것은 제외하고요.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미리 작업 장소 지형이나 집안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궤도 작업 차량을 사용하는 작업, 입항기로 입항 작업을 할 때도 작업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시작 전 점검은요, 별표 3개, 실기까지 꼭 암기해야죠. 작업하기 전에 보는 점검인데 뭘 본다 그랬죠? 일단 이 기계가 일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거는 뭐, 그죠?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법. 일할 수 있나 보고, 안전한가? 본다. 그래서 우리 기계에서 배웠지만요, 암기가 똑바로 안 되셨다면 이번에 암기 하시는 게 실기까지 유리하다. 그죠? 첫 번째 지게차. 차라고 붙은 건요, 지게차 할 때 차죠. 군내 운반차, 화물,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는 지게차를 기준으로 생각하자 했습니다. 그죠? 일단 지게차를 그려놓고 생각하면요, 일하려고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짐을 실어야 됩니다. 그죠? 하역 장치예요. 포크를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해야 합니다. 대부분 유압식이 많아요. 이게 유압 장치다. 그죠? 그래서 1번 여기 되겠습니다. 하역 장치나 유압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제 짐을 실었다면요, 운전석에 가서 시동 걸어야죠. 제동 장치, 속도나 방향 조정해야죠. 그죠? 조종 장치죠. 그죠? 제동 장치, 조종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짐 실어서 시동 걸고 속도 방향 조절된다면 달려가야 운반하는 일을 하죠. 그죠? 바퀴의 이상 유무. 자,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안전하기 위해선 달려간다 알려줘야 됩니다. 앞에 전조등, 뒤에 후미등, 방향 지시기, 경보장치 이상 유무. 그죠? 경보장치는
앞에 경보등도 되고 빵빵하는 경운기도 포함되어서 지게차는 경보장치였죠. 그죠?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자, 구내, 사업장 내만 달려가는 구내 운반차. 요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요. 구내를 운반하니까 주유하러 주유소를 못 간다.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요거 충전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우리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똑같습니다. 제동장치나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 처음에 짐을 싣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하역장치,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 시동 걸고 속도 방향 조종하는 제동장치, 조종장치 이상 유무. 달려가는 바퀴의 이상 유무. 달려간다 알려줘야 안전하니까요. 전조등, 홍위등, 방향지시기는 똑같은데 사업장애를 달려가니까 이게 경보등을 켜면 가려질 수 있다. 그죠? 요건 경운기밖에 안 된다 그랬죠. 경운기의 이상 유무고요. 하나 포함되는 게 충전식이다. 그죠? 충전 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 결합 상태 이상 유무. 이게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물 자동차 역시나 지게차하고 동일하게 세 가지였죠. 하역 장치나 유압 장치의 이상 유무. 시동 걸고 속도 방향 조절해야 하니까 제동 장치, 조종 장치의 이상 유무. 달려가니까 바퀴의 이상 유무까지 세 가지였습니다. 고소 작업 때는 생각해 볼게요. 밑에 차량이 있고요. 이렇게 사다리를 쫙 올려서 작업대를 펴서 높은 데서 작업할 때 쓰는 거다 했죠. 그죠? 밑에서부터 볼게요. 작업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차가 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겁니다. 작업면의 기울기 요철 유무. 그죠? 그리고 차체는 좁은데 높이 올라가니까요. 반드시 아웃트리거를 딱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요겁니다. 아웃트리거 바퀴의 이상 유무. 그죠? 세 번째, 올라가다가 장애물이 있을 때는 올라가다 비상 정지를 딱 해야 되고요. 작업할 때는 이 작업대가 비상 하강해버리면 추락하죠. 그죠? 요게 세 번째다 그랬죠. 올라가다 장애물이 있을 때는 비상 정지 장치. 작업할 때 작업대가 하강하면 안 되니까 비상 하강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죠? 네 번째 요 작업대입니다. 뭐든지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되죠. 그죠?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 유무. 이렇게 네 가지였죠. 자, 어설픈 그림이지만요. 까먹지 않기 위해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연필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고속 작업대가 어떤 위험이 있는 기계다 그리면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부한 게 작업형 넘어가면 동영상에서 위험 요인을 찾아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면서 5가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게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이거는 지게차잖아요. 그죠? 지게차의 작업계획서 내용이 있었다. 그죠? 지게차에서는요. 추락이나 사람 떨어지는 포크에 올라섰다 떨어지는 추락, 물건이 떨어지는 낙하, 차가 넘어지는 전도, 물건에 깔리는 협착이나 붕괴 위험 예방 대책 들어갔고요. 차량계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길이 필요하다. 운행 경로. 작업 계획서의 기본은 뭐다? 일하는 작업 방법이다. 작업 방법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지게차의 작업 계획서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 예방 대책하고요. 두 번째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 이렇게 2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는 요것도 간혹 나오는데 건설기계 더 잘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입니다. 차량이니까 뭐를 넣자? 요거부터 할게요. 건설기계도 종류가 많고 성능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기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계는 종류가 어떤 종류며 어떤 성능이다. 흙을 1톤까지 팔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죠?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및 성능이 되겠습니다. 차량이니까 달려간다. 그죠? 어디로 달려간다를 알려주자. 운행 경로죠.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입니다. 작업 계획서의 기본은 뭐다? 일하는 방법이다. 그죠?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항타기 항발기 넘어갈게요. 항타기 말뚝을 받고 항발기 말뚝을 뽑아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무너짐의 방지, 그죠? 이게 뭐 예전에는 붕괴였거든요. 시험은 아직도 붕괴 방지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항타기 항발기를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 땅이 연약한데요. 여기다 굉장히 큰 항타기 항발기를 항상 그릴 때 제가 이렇게 그려요. 그죠?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말뚝을 이제 박아야 돼요. 높이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이 항타기 항발기와 말뚝의 무게를 집안이 못 견디면 이렇게 땅이 처지면서 침하되면서 차가 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는 각부나 가대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이나 깔목을 사용하자. 작업형에 가면요, 여기다 괄호하고 적어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시설이나 가설물에 설치할 때는 내력, 시설이나 가설물이 이 항타기 항발기 하중을 견디는지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할 때는 내력을 보강해야겠습니다.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 미끄러질 때는요, 고정해야죠. 고정할 때 쓰는 건 뭐다? 말뚝 박는다, 쐐기 박는다 그러죠. 말뚝을 박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합니다. 그죠?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는 말뚝, 쐐기를 사용하여 각부나 가대를 고정시킵니다.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에 대하여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것도 줄치고 괄호할게요. 불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건 레일 클램프와 쐐기다. 그죠? 각부나 가대를 고정할 때 쓰는 건 말뚝과 쐐기고요. 불시 이동을 방지할 때 쓰는 건 레일 클램프 쐐기다. 그죠? 비슷한 쐐기의 역할인데 하나는 그냥 고정해 주는 거고 하나는 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고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팀대만으로 상단을 안정시킬 때는 버팀대를 몇 개 이상, 3개 이상으로 하고 하단은 견고한 버팀, 말뚝, 철골로 고정합니다. 버팀줄만으로 상단을 안정시킬 때는 버팀줄을 3줄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그랬죠. 제가 항타기 항발기 그릴 때는 항상 몸체가 있고 버팀대나 버팀줄 3줄 그리고 드럼에 도르래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유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3줄로 고정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킬 때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제가 괄호 쳤던 내용들, 그죠? 작업형 출제되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올릴 때 쓰는 권상용 와이어 로프가 되겠습니다. 항타기나 항발기 권상용 와이로프의 안정계수. 와이로프 안정계수는요, 사람 기준으로 할 때는 10이었고, 화물을 기준으로 할 때 5였죠. 항타기 항발기는 사람을 싣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이상,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권상용 와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어내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권상장치 드럼에는 적어도 몇 바퀴는 남기고 풀리라. 드럼에는 이제 드럼은 와이로프가 감겼다 풀렸다 하는 데인데요. 아무리 와이로프를 밑에까지 다 풀더라도 드럼에는 몇 바퀴가 감겨 있어야 된다.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 2바퀴는 남길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와이로프 길이를 계산하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권상용 와이로프는 권상장치 드럼에 클램프, 클립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합니다. 이건 그냥 뭐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타기 권상용 와이로프에 있어서 추 또는 해모와의 연결은 클램프, 클립을 사용한다.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상기 및 도르래 설치입니다. 항타기나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는 쐐기 장치, 역회전 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항타기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 축과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폭의 몇 배 이상,
15배 이상으로 한다. 그죠? 도르래는 권상장치 드럼의 어디를 지나고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 이 부분 작업편 가면 가로 비우고 나오는데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예를 들어서 드럼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도르래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 그죠? 근데 이때 드럼의 폭을 X라고 했을 때 드럼에서부터 첫 번째 도르래까지 이 위치는 드럼 폭의 15배 이상, 그죠? 15x 이상 되어야 합니다. 요 길이가 너무 짧을 때 팽팽해져서 요 줄이 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도르래를 설치한다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드럼이 있는데 도르래를 이렇게 중심에 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게 이해가 쉽겠죠? 도르래를 이렇게 중심에 달는 경우와 이렇게 다는 경우, 그죠? 중심에 달아야지 무게 중심을 똑바로 받겠죠. 당연히 이건 안 되고 어디에? 중심에 달자, 그죠? 중심에 달았지만 이렇게 수직 면상에 다는 게 있고요. 도르래를 이렇게 수직이 안 되게 단다,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르래를 설치할 때는 드럼의 중심을 지나고 축과는 수직 면상에 설치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기에 나옵니다. 항타기, 항발기 조립하고 나서 하는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에 좀, 이렇게 생긴 기계인데요. 저는 그냥 이걸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본체가 있고요. 버팀줄 3줄로 버팀을 했습니다. 드럼이 있고 도르래를 설치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첫 번째,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점검. 첫 번째, 이 본체부터 똑바로 조립되었나 점검하자. 여기 1번입니다.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유무 또는 손상 유무. 그죠? 본체에서부터 풀리지 않았나 연결부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올라갈게요. 우리가 버팀줄은 3줄을 가지고 버팀하고 고정하게 되어 있었죠. 그죠? 버팀의 방법, 고정 상태. 그죠? 여기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라가니까요. 와이어로프나 드럼이나 도르래를 제대로 부착했는지 봐야 됩니다. 그죠? 와이어로프, 드럼, 도르래의 부착 상태. 이게 되겠습니다. 그죠? 드럼이 있고 와이어로프, 도르래 이렇게 설치한 부착 상태. 여기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권상기 설치 상태,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그죠? 4번 할까요? 뭐 요거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아까 권상기는요. 드럼의 중심에 설치하고 수직이 되게 설치하자. 이게 설치 상태죠. 이상이 없는가 확인했고요. 마지막에 항상 감아 올리다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공가 방지 기능인데요. 지금은 공가 방지 장치가 없으니까 요거죠. 그죠? 권상 장치의 브레이크나 세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와이로프로 감아 올리다가 브레이크 기능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5가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본체의 연결부터 봅니다. 본체의 연결부 풀림 유무 또는 손상 유무. 버팀줄 3줄 서서 버팀을 제대로 고정했나 보겠습니다. 버팀 방법, 고정 상태 이상 유무. 드럼하고 와이로프하고 도르래 설치가 똑바른가 보겠습니다. 와이로프, 드럼, 도르래 부착 상태 이상 유무. 그 다음에 권상기가 중심에 설치되면서 수직으로 설치가 되었나 보겠습니다.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감아 올리다가 일정 거리를 두고 멈추는 권상장치, 브레이크, 세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까지 5가지가 항타기, 항발기 조립하는 때의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베이어 넘어가는데요. 컨베이어도 필답형도 그렇고 작업형까지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기계에서부터 중요하다 했었죠. 그죠? 자, 컨베이어 방호장치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하죠. 컨베이어가 지금 회전하면서 여기 롤러, 제가 롤러와 롤러 사이에 이렇게 롤러가 설치되었고요. 여기에 벨트가 걸쳐져서 벨트 컨베이어입니다. 그죠? 화물을 이렇게 실어 놓고 이렇게 운반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첫 번째, 이 회전하는 바퀴나 벨트 사이에 사람 신체가 협착되었죠. 이때는 기계를 정지하는 게 우선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비상정지 장치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컨베이어 등의
근로자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업형에서요, 근로자 신체가 벨트에 딱 걸리고 말려드는 게 나왔습니다. 이때 필요한 방호장치 하나를 적으라 한다면 다른 거 적으면 답이 안 되죠. 비상정지 장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탈 등의 방지 장치입니다. 그죠? 컨베이어 등을 사용할 때 정전, 전압 강화 등에 의한 화물이나 운반구의 이탈, 역주행. 이게 벨트가 이쪽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역주행하거나 또는 이 벨트가 여기에서부터 이탈하는 요걸 방지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여기에 약간 턱이 있어요. 턱이 있어서 실어놨는 화물이 턱에 부딪히게 되면 컨베이어가 움직임을 멈추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죠? 이탈 등의 방지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컨베이어가 이게 높은 곳에서 지금 화물을 운반하는데요. 이 화물이 컨베이어에서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작업자에게 이렇게 다치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때는 컨베이어에 덮개를 설치해서 덮개나 울 안으로 화물을 이송해야죠. 그죠? 이게 뭐냐면 덮개울인데요.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당해 컨베이어에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한다. 그죠?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땐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화물의 낙하로 인한 위험이 있을 때는 덮개나 울을 설치한다가 답이 되겠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컨베이어 방호 장치 세 가지는 첫 번째 비상정지 장치, 두 번째 이탈 등의 방지 장치, 세 번째 덮개나 울,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실기에서요, 컨베이어 방호 장치를 네 가지 적으시오 할 때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건널다리인데요. 이 건널다리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도록 할 때, 지금 기계가 움직이는데 근로자가 넘어가야 될 때는 우리가 건널목 건너가잖아요. 횡단보도 위에. 그렇게 기계 위로 건너가는 건널다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때는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탑승의 제한입니다. 운전 중인 컨베이어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기계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컨베이어 위에 작업자가 올라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탑승 금지가 있고요.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컨베이어 등이, 다시 말하면 컨베이어에 작업 발판이 부착되어서 추락이나 접촉에 의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 작업 발판의 안전 난간 등이 있어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다면 괜찮다라는 건데요. 보통은 운전 중인 컨베이어에는 근로자가 올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자, 또 별표 3개죠.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역시나 아까 작업 시작 전 점검은요, 뭐부터 보죠? 일할 수 있나 보자, 그죠? 그리고 안전한가 보자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요, 컨베이어는 기계가 돌아가고 회전하는 바퀴를 뱅글뱅글 회전시키면 위에 올려놨는 화물을 이송하면서 일할 수 있다. 그죠? 돌아가는 기계 원동기, 회전 바퀴 풀리입니다. 그죠? 원동기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죠. 그 다음에 이제 일할 수 있으니까 안전해야 합니다. 그죠? 신체가 협착되었을 때, 근로자 신체가 끼었을 때는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정전 시에도 역회전하거나 또는 이탈 안 돼야 되죠. 이탈 등의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실었는 화물이 낙하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덮개나 울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원동기, 회전축, 기어나 풀리 등 회전축이나 원동기나 기어나 풀리는 요거는 회전부를 뜻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덮개도 필요하지만 이게 회전하는 풀리 있죠. 이 회전하는 풀리에도 작업자 옷이나 손 이렇게 잘 끼어서 사고가 나니까 이 회전부도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덮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업 시작 전 점검의 덮개는요, 이렇게 화물을 덮어주는 덮개가 아니라
회전, 축 등의 덮개, 우레, 이상 유무 이렇게 넣어주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 4가지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물 자동차의 안전입니다. 그죠? 사용의 제한 읽어보시고요. 승강 설비. 바닥으로부터 집 윗면까지 높이가 깊이나 높이는 얼마부터 위험하다? 2m.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추락했을 때 위험한 높이다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2m 이상인 화물 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할 때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사이를 안전하게 승강이나 하강하기 위한 설비. 보통 그래서 이렇게 트럭 있죠. 트럭이 이게 높아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게 2m가 넘을 때는요. 이렇게 접이식 사다리를 내려서 작업자가 이거에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높이 기준 2m입니다. 안전하게 상승이나 하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섬유 로프 등의 점검입니다. 섬유 로프 등을, 섬유 로프는 섬유를 꼬아서 화물을 우리가 짐을 묶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진거리에 사용할 때는 당해 작업 시작 전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거는요, 다시 말하면 작업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작업 순서마다의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해야 되고요. 기구나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합니다.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외자의 출입을 금지하고요. 로프 풀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는 적재함의 화물의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 착수를 지시해야 된다. 앞에서 뭐였죠? 화물을 취급하는 취급 작업자, 취급하는 작업의 작업 지휘자 역할이었죠. 그죠? 동일합니다. 이때 화물의 무게가 얼마, 그죠? 100kg 이상 되든 화물 취급 작업자의 작업에서의 작업 지휘자 역할 동일하죠. 그죠? 섬유 로프를 화물 자동차 진거리에서 사용할 때 다음 각호 조치를 하라. 작업 지휘자가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화물 자동차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할 때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하적단의 중간에 화물을 빼내면 위에 화물이 와라락 붕괴되기 쉽죠. 그래서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적재함의 탑승 제한. 적재함은 화물을 싣는 공간이지 사람이 타는 데는 아니죠. 적재함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화물 자동차 울 등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괜찮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보호구의 착용입니다.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과의 높이가 항상 높이는 2m죠. 그죠? 이상인 화물 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 이렇게 추락의 위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추락에 대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죠? 자, 고소작업대 안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체에다가요, 사다리를 펴서 위에 작업대가 있죠. 작업자가 높은 천정 같은 거 작업할 때 쓰는 겁니다. 그죠?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상승 하강시킬 때에는 와이어로프나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낙하하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고요.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고소작업대는 사람이 타고 있지만 와이어로프나 체인의 안전율은 얼마? 5 이상일 것. 10이 아니라 5다라고 했습니다. 작업대를 유압에 의하여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자, 와이어로프로 감아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요. 번가 방지 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붐의 최대 지명 경사각을 초과해서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너무 경사지게 운전하면 차가 넘어지죠. 전도되지 않도록 하고요. 작업대 정격 하중, 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해야 되고,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과상승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과상승 방지 장치는 뭔가 하면요. 지금 여기 작업대가 타고 있는데, 작업자가 타고 있는데 밑에서 올라가는 버튼을 눌러요. 그죠? 사다리가 계속 올라가서 이 천정과 차 사이에 사람이 끼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공간을 남기고 그만 상승하는 과상승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방향 표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고소 작업대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한다. 그죠? 바닥과 고소 작업대는 수평을 유지해야겠죠? 그래야 안 넘어지죠. 그죠?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하라. 뭐든지 차체는 좁은데 높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바닥에 고정을 하는 아웃트리거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요. 이게 이렇게 바닥으로 아웃트리거를 뻗어서 작업하도록 해야겠죠. 그죠? 사업주는 고소 작업대를 이동할 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라. 그죠? 이동할 때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켜라. 예를 들어서 차체에 작업대를 이렇게 올려놓고 차가 이동한다. 이거 안 돼요. 그죠? 작업대가 가장 낮게. 왜냐면 여러 가지 장애물에 다 부딪히겠죠. 그죠?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마라. 작업형에서요, 행여나 이 작업자가 여기에 탄 채로 이동한다면 이것도 안 돼요. 작업대도 바닥에 내려야 되고 작업자도 타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라. 차가 이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장애물이 있거나 요철이 있다면 차가 넘어지니까 통로의 요철과 장애물을 확인하라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고소 작업대를 작업에 사용할 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라. 그죠? 자, 저렇게 높이 올라가니까요, 당연히 보호구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추락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붕괴되거나 차가 넘어지거나 사람이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아무나 들어와서 안 되죠. 그죠? 관계자 외의자가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 작업에 필요한 조도 유지합니다. 전로, 전선 노적, 전봇대 전선, 근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요. 작업대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 이상 유무를 확인하라. 당연하죠. 그죠?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고요. 작업대는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마라. 과부하 방지 장치 필요하다 그랬죠? 과부하되어서 안 되고요.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붐대를 상승시켜서 작업대를 들어 올려놓은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마라. 붐이 상승된 상태에서 이 작업대를 벗어난다는 건 뛰어내리는 거죠. 이건 안 되죠. 작업대가 안전하게 밑에까지 내려와서 작업자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악천후 시 작업 중지입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작업은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비나 눈 그 밖의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 몇 미터, 10m 이상 높이에서 고소 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고소 작업대는요, 숫자 2개 기억하세요. 와이로프나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 안전율은 5 이상이고, 악천후 시에 몇 미터 이상, 10m면 3층 정도 높이, 그죠? 10m 이상 높이 고소 작업을 해서 안 된다. 요거 2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내 운반차는 구내 사업장 내에만 운반하는, 그죠? 자재를 싣고 운반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구내 운반차 준수 사항입니다.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 장치를 갖추어야 됩니다. 빵빵하는 경운기 갖추어야 되고요.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의 방향 지시기, 어느 방향 간다는 방향 지시기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전조등, 후진할 때 후미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죠?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구내 운반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다라는 게 되겠죠. 자, 지게차 넘어갈게요. 네. 우리 필기에서도 공부를 했었죠. 그죠? 자, 예, 이렇게 한번 구조는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호장치 넘어갈게요. 지게차의 방호장치, 실기까지 중요해요. 한 개 더 붙여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의 머리 위에 있는 헤드가드, 덮개죠. 그죠? 실었는 화물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올 때 머리를 보호해주죠. 지게차에는 최대 하중의 몇 배죠? 2배. 그죠? 에 해당하는 등분포 정하 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최대 하중의 2배를 했는 값이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몇 톤으로 한다? 4톤으로 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지게차에 실을 수 있는 최대 하중이 1톤짜리예요. 이때 여기에 헤드가드가 있다면 강도는 1톤의 2배니까 2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최대 하중이 3톤짜리다라고 할게요. 2배 하면 6톤이죠. 이때 헤드가드의 강도는 4톤을 초과할 때는 4톤으로 한다. 4톤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백 레스트. 백은 등이잖아요. 레스트는 등받이 틀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백 레스트죠. 이렇게 백 레스트가,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화물을 실었다면요, 화물의 뒷부분에서 화물을 기대주기 때문에 화물이 넘어지는 걸 방지해주죠. 이게 바로 백 레스트가 되겠습니다.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레스트를 설치한다. 짐바지 틀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전조등, 뒤에는 후미등이죠. 지게차에는 7,500 칸델라, 7,500 칸델라다. 그죠? 밝기 단위고요.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 칸델라. 그죠? 후미등은 후진한다는 경보만 주니까요, 덜 밝아도 되죠.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방호장치 넣자면 안전벨트 들어갑니다. 그죠? 자, 안전벨트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되고요.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의 안전벨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게차의 방호장치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헤드가드, 두 번째 백레스트, 세 번째 전조등, 후미등, 네 번째 안전벨트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자, 설치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헤드가드에, 자, 만약에 헤드가드에 이렇게, 그죠, 구멍이 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면 개구의 폭은 16cm 미만이었습니다. 상부틀 각 개구의 폭이나 길이는 16cm 미만이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앉았을 때 좌식은 바닥에서부터 좌석까지가 0.903m여야 되고요. 서 있을 때 입식은 바닥에서부터 헤드가드 천정까지 높이가 1.88m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요거 괄호 비우고 적으시오 잘 나왔습니다. 좌식은 0.903m, 입식은 1.88m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레스트는 외부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탈락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합니다. 최대 하중을 접대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게 튼튼하고 견고한 걸 부착하라는 거죠. 전조등은 좌우에 한 개씩 설치하고요. 등광색, 앞에 불빛은 백색으로 합니다.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후미등은 뒷면 양쪽에 설치하고요. 중간색이 적색, 경보 등이니까 그죠? 지게차 중심 성능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 되게 설치하고요.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 빛을 투영하는 면적은 12.5 제곱센티미터 그죠?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지게차의 안전 기준 넘어갈게요. 사업주는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 스키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팔레트나 스키드라는 거는요, 이렇게 지게차가 있죠. 예, 여기 포크가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적재해 있는 걸 나무 같은 팔레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무 위에 화물을 이렇게 적재해 두면 팔레트 채로 예, 포크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죠. 이게 바로 팔레트 스키드가 되겠습니다. 예, 적재하는 화물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요. 팔레트가 지게차가 이렇게 하는데 팔레트가 파손되어도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 나겠죠. 심한 손상, 변형,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한다. 그죠? 자, 지게차 안전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게차 자체의 중량을 G라고 합니다. 지게차 앞바퀴가 무게중심이다 그랬죠? 앞바퀴에서 차 중심까지 거리를 B라고 하고요. 실었는 화물의 무게를 W라고 할게요. 앞바퀴에서 화물의 중심까지를 A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화물 측이고 이렇게는 차 측이잖아요. 그죠? 화물의 무게 W 곱하기 화물 중심까지 거리 A는 차의 무게 G 곱하기 차 중심까지 거리 B. 이 중에 누가 더 커야 될까요? 화물 쪽이 더 무겁다는 건 차가 앞으로 넘어진다는 거죠. 차 쪽이 더 커야 되는 게 안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식이 나왔습니다. 전경사각인데요. 앞전자입니다. 앞으로 기울일 수 있는 경사각입니다. 마스터 수직 위치에서 앞으로 기울인 경우에 최대 경사각은 5에서 6도. 앞에는 화물이 실려 있으니까 많이 기울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 후자다 그죠? 마스터 수직 위치에서 뒤로 기울인 경우에 최대 경사각인데요. 정경사각의 2배입니다. 10에서 12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게차 작업 시의 안정도 볼게요. 순서를 한번 바꿔서 생각하자 그랬죠. 그죠? 항상 지게차는요, 가만히 서 있는 하역보다는 달려가는 주행이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한 거 생각하면 하역을 2개 밑에 적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주행이라고 적고요. 차가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코너를 달리다 보면 차는 속도가 빠르면 잘못하면 옆으로 넘어지지 앞뒤로 전복되는 건 적죠. 그래서 사고가 제일 적은 게 하역 시에 전후죠. 앞뒤로 전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역 시 좌우다. 그죠? 주행 시 전후가 덜 위험하고요. 빨리 주행할 때 좌우로 제일 잘 넘어진다 그랬죠. 자, 위험할수록 안정도를 크게 가지자 그랬습니다. 그죠? 4%고 6%고 4, 6, 8이 아니라 주행이 이만큼 위험하다. 그죠? 18%입니다. 4, 6, 18이고요. 주행할 때 좌우 안정도는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했는데요. 기본값 15 플러스 속도의 1.1배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여기에서 V는 최고 속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 기계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기억하겠습니다. 자, 하역 작업 시에 전후 안정도 제일 낮다. 그죠? 4% 이내입니다. 근데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게 실기에 나왔어요.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가 4% 이내인데요. 5톤 이상일 때는 3.5% 이내입니다. 이거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역 작업할 때 좌우 안정도 6%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행할 때의 전후 안정도 18% 이내고요. 네 번째, 주행할 때 좌우 안정도입니다. 기본값 15 플러스 속도의 1.1배, 15 플러스 1.1V 이내다, 그죠? 퍼센트입니다. 하지만 최대 몇 프로? 40%다 주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비탈길을 이렇게 올라갈 때 안정도다, 그죠? 자, 올라가는데요. 수평면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비탈길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이때 안정도는 수평면의 길이 L분의 높이 H 곱하기 100에서 %로 안정도를 계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 위치의 이탈 금지 앞에서 나왔나요?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해서 안 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는 그다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각호 기계를 운전할 때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해서 안 되는 건 양중기, 양화장치, 항타기 양발기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자, 이때 양중기는 다 해당되고요. 양화장치는 화물을 화물을 실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이탈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항타기 양발기도 건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다시 말하면 말뚝을 걸어놓고 운전자가 이탈해서 아니 돼요. 그죠? 그래서 운전 위치 이탈해서 안 되는 건 양중기, 양화장치, 항타기 양발기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계에서 다시 공부했던 내용 다시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기계에서 공부했지만 아직 좀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별표 2개, 3개 내용들 핵심 단어 위주로 숫자 위주로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